AKS-746는 소총탄을 쓰는 접이식 단축형 AK입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AK 계열 소총이 전군에 보급되었기에 기관 단총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승무원용, 특수작전용 소총 개발은 간간히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AO-46이라는 무게가 1.9kg밖에 되지 않는 독특한 총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M16A1 라이플이 아닌 단축형 소총인 XM177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확인되자 소련에서도 AO-46의 가벼운 무게에 영감을 받아 신형 단축 소총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AG-043, AEK-958, MA, TKB-0116 등 여러 총기가 제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칼라시니코프의 AKS-746가 채택되어 특수부대 및 공수부대, 전차, 장갑차 승무원용으로 지급되어 아프간 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AKS는 AK-74 기반이지만 짧은 총열 길이 외에도 가늠자를 탄젠트식에서 일반적인 개방형 가늠자로 변경, 가스 활대 길이 단축, 나팔용 소염기 장착 등의 적절한 설계 변경을 통해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5.45mm 소총탄을 사용함에도 기관 단총인지 소총인지에 대한 분류 논쟁이 종종 있는 편인데 실제로도 콜 오브 듀티, 아바, 소녀전선 등의 몇몇 게임에선 SMG로 등장하긴 하지만 굳이 현대의 분류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카빈 소총 분류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도 5.56mm 탄을 쓰는 한국의 K1도 소총탄 사용, 컴팩트한 사이즈, 냉전기 운용, 분류 논쟁 등의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생형으로는 광학 장비 장착을 위해 도브테일이 달린 모델, 소음기가 달린 모델 등이 있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핸드가드가 폴리머로 변경된 버전이 등장하였으나 그리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사용 국가는 현대까지도 군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러시아 외에도 북한,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구권이나 중동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총기는 미국에선 크린코프라 불리는데 어원에 대해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칼라시니코프를 크린코프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설, 해당 총기를 수입하던 미국 회사 크링크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80년대 해당 총기를 판매하던 불가리아 무기상의 이름이 크린코프여서 그랬다는 설 등 다양한데 재밌는 건 러시아와 미국 커뮤니티 양쪽 모두 정확한 어원을 알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구권 하면 바로 생각나는 총기 중 하나라 그런지 에어소프트건으로는 꽤나 많이 만들어졌는데 에어코킹건으로는 아카데미에서 생산하였으며 전동건으로는 LCT, 마루이, 더블벨, 볼트, 시마, APS 등에서 생산하였으며 가스건으로는 GHK, 위, KSC, 그리고 최근 VFC에서 출시하였습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VFC에서 출시한 AKS-746이며 신작인 만큼 최대한 출고 상태 그대로 리뷰를 희망하여 내 외부 모두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총기의 길이는 개머리판을 접었을 때 490mm, 펼쳤을 때 730mm이며 무게는 2.7kg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박스 개방 시 총기 본체, 탄창, 그리고 사은품인 면으로 추정되는 AKS-746 포장 용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총 AKS-746도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이 모델은 옆에 도브테일이 없는 기본형입니다. 전체적인 외형 및 세부 디테일은 VFC답게 매우 훌륭한 편이며 각인 디테일은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리시버 좌측면을 살펴보면 툴러 조병창 별표 마킹, 생산 연도, 총번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진 GHK 제품 포함 타사에서도 종종 재현하는 부분이지만 놀라운 건 트리니언 상단부 리벳의 마킹입니다. 각각 탄도 안착 위치를 뜻하는 헤드 스페이싱 테스트 통과, 아웃바렐 핀 설치 검사 통과 등 총기의 각 검사에 통과할 때마다 찍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핸드가드에도 총번 뒷부분과 제품 검사 완료 각인이, 그리고 분해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아웃바렐 상부, 가스 튜브 내부와 후방에도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리시버 우측면엔 단 연발 각인과 노출된 볼트 캐리어에도 총번이 잘 찍혀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극한의 각인 디테일까지 구현한 에어소프트 AK는 지금까지 거의 없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소염기, 프론트 사이트, 아웃바렐, 리시버, 트리거 등등 모든 부위가 풀스틸입니다. 우드 색감 또한 러시아 툴러 조병창 특유의 짙은 와인 느낌의 붉은색을 고급스럽게 잘 재현하였습니다. 분해는 AK류가 항상 그렇듯 더스트 커버를 위로 열고 리코일 가이드를 제거하면 되며 볼트 캐리어의 무게는 340g으로 상당히 묵직합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이전에 출시한 VFC AK-742M과 같이 실총을 놀라울 정도로 재현하였는데 풀스틸인 점은 물론이고 이전 제품 초판에서 발생했던 볼트 캐리어 뭉개짐 이슈도 리시버 및 볼트 캐리어 충돌 부위를 보강하여 예방하였습니다. 리코일 가이드 후방 버퍼를 장착하면 셀렉터 끝단 정도까지의 트래블 길이를 보여주며 연사 속도와 킥감도 증가합니다.
버퍼 제거 시 트랩을 기리는 셀렉터 전방까지 늘어나며 감성을 더해줍니다. 탄창은 플럼 색상이며 검수 완료 혹은 생산 구역을 뜻하는 티릴 문자 츠가 상단에 마킹되어 있습니다. 공탄 사격도 간단히 가능한데 버튼을 앞으로 밀면 공탄, 뒤로 밀면 일반 사격 모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버튼만 움직여선 안되고 후방 은색 부품이 위로 솟을 정도로 탄밀대를 깊게 누른 다음에 버튼을 앞으로 밀어야 공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발매 초기이긴 하지만 외부에선 정말 딱히 흠잡을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 짚자면 그립 부위 질감인데 실총 베이클라이트 그립 특유의 무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한 부분으로 보이며 실물 그립 및 나사 무가공 호환이 가능하니 디테일을 더하고 싶으신 분은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반동은 묵직한 불쾌, 큰 노즐 용량, 문제없는 내구도, 3박자가 맞물려 매우 강력합니다. 기화율 또한 만점에 가까운데 단발 기준으로 무려 100발 이상 격발이 가능한 뛰어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532, 한화 약 79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 비용 포함 시 10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9.5, 재질부터 형상까지 흠잡을 부분이 없음. 반동 7, 매우 뛰어난 킥감. 기화율 8.5, 단발 기준 100발 이상 격발 가능한 훌륭한 기화율. 내구도 9, 풀스틸다운 뛰어난 내구도. 옵션 호환성 9.5, 실물 외장 대부분 호환 가능 예상. 결론, VFC에서 역작이 탄생했습니다. 뛰어난 외형은 물론 재질도 풀스틸에 반동, 기화율, 그 어느 것 하나 놓친 게 없는 완벽한 육각형 총기에 가깝습니다. 위 제품은 트리거 부위 강화 옵션인 라텍을 제외하면 옵션 자체가 전무했으며 서드파티 제품들도 위 특유의 끔찍한 독자 규격 때문에 수많은 가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프론트 사이트 유격, 볼트 캐리어 손잡이 부위 파손 등의 태생적인 이슈 해결 방법도 요원했습니다. KSC 제품은 통짜 알루 리시버와 잘 벗겨지는 도장에 더해 반동이나 기화율도 좋지 않아 겉보기에만 쓸만한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나마 무난한 GHK V2조차 풀스틸화까지 많은 옵션질을 해야 했으나 VFC는 물건 구매만 해도 모든 이슈가 해결됩니다. 또한 전작 VFC AK74M에서 몇 안 되는 오게이트였던 아쉬운 구조의 도브테일이 빠지면서 오히려 단점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단점을 찾으려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총은 오랜만입니다. 앞으로 출시할 모든 에어소프트 가스건의 모범 답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입문자, 고인물, 기존 VFC에 실망했던 사람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